최근 3년 동안 우유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흰우유 매장을 찾는 고객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폐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그런 갈등에 서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 이것 가지고는 이미 수급 조절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최근 한 우유업체가 임직원의 급여 일부를 분유로 지급했다고 해서 떠들썩한 뉴스가 된 일이 있었지요. 우유 소비 감소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명이 나왔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우유 시장의 심각한 상황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서 우유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구제역 사태 이후 증산 정책으로 생산량은 늘면서 수급이 깨졌고 정부가 사전에 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흰우유와 달리 치즈 같은 유가공 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입산 원료로 만든 제품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애꿎은 젖소를 도축까지 해가며 급히 생산량을 줄이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우리 낙농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걱정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대형마트. 국내 대형 우유업체는 물론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까지 다양한 우유가 판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유는 수시로 팔려나가고 다른 음료보다 유통기한이 짧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새로 들여오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흰우유 판매량은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의 전국 우유 판매량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5%에서 8%가량씩 줄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변에 어린이들이 적은 지역의 점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흰우유 매장을 찾는 고객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 40대가 주 타겟층인 매장보다 40, 50대 장년층을 타겟으로 둔 매장이 흰우유 매출이 현격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리터 이상의 대용량 제품보다는 200ml의 소용량 제품이 빠르게 판매되는 것도 과거와는 달라진 풍경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우유의 가장 중요한 소비층인 어린이들이 줄었고 1, 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흰우유 소비량의 6, 7%를 차지하는 학교 급식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국내 초등학교 우유 급식률은 80%대지만 중고등학교는 이보다 훨씬 낮은 20, 30%대로 전체 급식률은 53.2%에 불과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서 먹거리가 더 훨씬 풍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흰 우유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유 섭취율도 상대적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생산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우유 생산량은 221만 톤으로 3년 전보다 33만 톤이나 늘었습니다. 생산은 늘었는데 소비는 부진하니 재고가 쌓이는 건 당연지사. 원유는 저장성이 취약해서 남는 건 분유로 만들어 보관하는데 이를 원유로 환산한 양이 2013년까지는 9만 톤 이하였지만 지난해 말 11년 만에 20만 톤을 넘어 지난 9월에는 26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유업체마다 판매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 최근에는 국내 한 우유업체가 임직원에게 7, 8, 9월 석 달 동안 급여 일부를 분유로 준 게 알려져 파문일기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는데
그만큼 우유업계와 낙농가의 상황이 어렵다는 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석경호 씨는 군산에서 100여 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젖소는 보통 생후 28개월에서 30개월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젖을 짤 수 있습니다. 낙농 기반이라는 게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약 24개월 키워서 한 36개월 정도 돼야 우유를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낙농이 분규되면 4, 5년은 더 어렵다, 회복하기가. 낙농가는 대개 오전 6시와 오후 6시 무렵 하루 2차례 우유를 짜는데 원유량은 날씨에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국내 낙농가는 33.2%가 서울우유에 우유를 공급하고 정부 산하의 낙농진흥회는 23.5%, 남양유업의 14%, 그리고 나머지는 매일우유와 빙그레 등 10여 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가 원유를 팔아 받는 기본 가격은 1리터에 940원, 품질 인센티브까지 포함할 경우 1리터에 1,070원 선입니다. 원유 가격은 공무원과 우유업체, 낙농가 대표 등이 참여한 낙농진흥회에서 사료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정하는데 최근 2년 연속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동결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양보를 했죠. 그다음에 금년에도 그런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그 연동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농진흥회와 민간업체들은 시장의 물량 조절을 위해 농가별로 쿼터, 즉 하루 납품량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석경호 씨의 하루 쿼터는 1000리터 정도인데 쿼터 이내의 우유는 리터당 1,07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쿼터를 초과한 양, 즉 1000리터를 넘어선 우유는 1리터에 100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쿼터를 초과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를 통해서 생산량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우유 문제는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구지역으로 젖소의 10%가량이 살처분돼 우유가 부족하자 정부가 급히 증산 정책을 썼고 민간업체들이 소속 농가의 쿼터를 과도하게 늘려줬기 때문입니다. 젖소 생육 주기를 감안해서 2, 3년 앞을 내다보고 관리했어야 하지만 때를 놓친 셈입니다. 또 FTA의 영향으로 수입 분유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는 우유는 분유로 건조시켜 제과 제빵업체 등에 파는데 이마저도 값싼 수입 분야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낙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FTA 대책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과거의 우유 파동은 소비가 뒷받침돼 시간이 해결해줬지만 지금은 소비는 줄고 FTA의 영향까지 겹쳐 전망이 암담합니다. 대부분의 농가도 지금 걱정이 많지요.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폐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는 그런 갈등에 서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 재고가 쌓이면서 정부와 우유업체들도 부산해졌습니다. 낙농진흥회와 우유업체들은 올해 13,000마리의 젖소를 도축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농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 낙농을 하는 김문규 씨의 하루 쿼터는 1,700리터. 하지만 재고량이 넘치자 낙농진흥회는 농가별 쿼터를 한시적으로 3.47%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 쿼터의 96.53%까지만 리터당 1,070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3.47% 내에서도 올 연말까지만 적용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내년에 가서도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젖소가 생물인 만큼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연간 총량제도 11월부터 유보됐습니다. 하루 쿼터를 초과한 우유는 1리터에 100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쿼터보다 부족하게 생산한 날이 있을 경우 연간 총량까지는 정상가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하루 쿼터량이 2,000리터인 농가의 경우 연중 열흘 동안 100리터씩 초과해 생산하면 합계인 1,000리터는 100원씩밖에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닷새는 쿼터보다 100리터가 적게 생산됐다면 이미 100원씩밖에 받지 못한 1,000리터 가운데 500리터는 1,070원으로 정산해주는 겁니다. 이 조치로 낙농가 수입이 7, 8%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가 11월 달부터 지금 내가 쿼터가 1,703인데 지금 내가 한 1,500, 600밖에 못 자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0 정도 못 자는데 이놈을 12월 때까지 이렇게 간다 하면은 그래도 7, 800만 원, 돈 1,000만 원 이상 잉여량이 생기더라도 그놈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낙농가들은 우유 쿼터를 서로 사고 팔기도 하는데 요즘은 1리터에 대략 52만 원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이나마 이런 쿼터의 3.47%가 축소되고 연간 총량제까지 중단되면서 농가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낙농을 시작할 적에가 한 400여 년가 됐었는데 이제 IMF를 닥치고 나면서 이제 거기에 접고 그 후계능이 없으니까 연로하시고 이제 하니까 자꾸 이제 힘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0여 년가 되는데 앞으로 이거 뭐 한 20년가 뚫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봐야죠. 도내 서부 지역의 6개 시군을 관장하는 동진강 낙농축협에서는 최근 5년 새 50농가가 낙농을 접어 170농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한 명씩 두 명씩 지금 김제에서도 지금 한 올해 2명인가 3명인가 지금 다 팔고 지금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있는 건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을 통제하는 이른바 집유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초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수급을 조절하려고 했지만 서울우유를 비롯한 민간업체 소속 농가들이 대부분 탈퇴하면서 낙농가의 4분의 1가량만 남아 사실상 시장 조절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쿼터 관리에 엄격한 낙농진흥회와 달리 민간업체들은 구지역 파동을 계기로 소속 농가들에게 쿼터를 대폭 늘려줬습니다. 결국 시장의 수급 조절은 조절대로 실패했고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일본처럼 정부가 민간업체 등에 나뉜 전체 쿼터를 통제하고 우유를 모아서 배분하는 주체를 일원화해야 시장 상황에 맞춰 증산과 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낙농가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적인 집유 일원화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유가 남아들고 뭐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집유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유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유가공 식품 문제입니다. 현재 우유 시장에서 흰우유 소비는 줄고 있지만 치즈나 요구르트 같은 유가공 제품 소비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이제 일단은 칼슘 보충도 해주고요. 지금 이유식을 하면서 이제 분유로만 먹다가 이유식을 하면서 부족해진 영양분을 이제 다른 음식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기가 이제 이때 치즈를 먹이면 아기 몸에 좋다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공 식품의 원료는 수입산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산 원유를 100% 가까이 사용한 치즈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 치즈를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가공 치즈는 국내 우유업체들이 수입 치즈를 들여와 끓인 뒤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즈 1kg을 만드는데 우유 10kg이 들어가는데 국제시장의 우유값은 국내 40% 수준이어서 업체로서는 값싼 수입 치즈를 들여와 가공해 파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10여 년 사이 국내 치즈 시장이 2배 이상 커졌지만 국산 원유를 쓴 건 5% 안팎에 불과합니다.
치즈 1kg를 만들기 위해서 우유가 10kg가 들어가고 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업체에서 수입을 그만큼 많이 해오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낙농진흥회와 계약할 때 그 물량을 그만큼 줄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국산 원유로 만든 유가공 식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실 치즈농협 직원들이 분주하게 치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지난해 매출은 180억 원. 하지만 임실 치즈농협은 밀려드는 수입산 치즈의 틈바구니에서 매출을 늘리는 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백색 CU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가 좀 줄었다고는 하는데 전반적인 유제품 시장은 지금 굉장히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국내산 유제품 시장이 수입산 제품에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 크게 신장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요즘에 원유가 남는 현상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실 치즈농협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는 31톤. 임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5분의 1인 11톤을 리터당 1,070원에 구입하고 20톤은 낙농진흥회에 남는 우유를 국제 원유값인 436원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전체 원료를 정상가에 사올 경우 가격이 높아져 수입 치즈와 경쟁할 수 없지만 남는 우유 덕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계속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 원유 일정량을 우유가 남을 때나 부족할 때나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산업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태로는 남을 때는 그 가공용 원유를 주지만 남지 않을 때는 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막대한 돈을 들이는 설비들이 멈춰서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용에 관계되는 문제도 생기고 시장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실의 한 목장에서 요구르트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임실군이 지정한 이른바 목장형 유가공업체. 이곳의 대표인 송기봉 씨는 자신의 목장에서 나는 우유를 전량 투입해서 치즈와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3명으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한 해 9억 원의 매출에 직원도 8명으로 늘었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박람회는 박람회 쫓아다녔고 세 번째가 거기서 알리다 보니까 거기서 MD들이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은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를 알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진료를 바꿔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실, 그다음에 이제 마트, 그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그 행사장 그런 데를 많이 가죠. 임실에 있는 이 같은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모두 11개. 송 씨는 자신의 목장 우유를 전량 투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목장들은 쿼터를 초과한 잉여 우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는 우유를 1리터에 100원을 받고 내느니 치즈 같은 유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는 겁니다. 임실군도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전용 매장을 내고 이 같은 목장형 유가공업체들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그 잉여 우유를 통해서 그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함으로써 농가에 큰 소득이 되고 특히나 오수 휴게소에 있는 판매장을 통해서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기봉 씨는 국산 치즈를 육성하려면 쌀의 이중 고가제와 같이 국내산 원유를 싼 값에 공급하는 정책을 확대해서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외국 같은 건 그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적용만 시켜준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치즈 시장을 좀 되찾을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만 CU 시장으로만 있는 병목적인 현상을 치즈랄지 요구르트랄지 신선 치즈랄 다변화시키면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낙농업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방향적으로 좀 정책을 좀 방향을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좀 간절한 바람이죠.
우유 공급은 크게 늘고 소비는 줄면서 재고량이 넘치고 있습니다. 애꿎은 젖소를 도축하고 쿼터를 축소하는 등 긴급 처방 덕에 다행히 우유 생산량 곡선은 살짝 꺾였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흰우유 소비는 줄고 수입산이 밀려들어와 이번 고비는 어떻게 넘긴다고 해도 여전히 낙농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낙농가와 우유업체들의 이해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지만 시장 수급 조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집유 일원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FTA로 시장 문이 활짝 열려 이미 늦은 감도 있지만 치즈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산 우유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소비처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줄어드는 소비와 값싼 수입산에 밀려 낙농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